안녕하세요. 김창업TV의 김우림입니다. 요즘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상한학교, 초기 창업 패키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실용적인 팁을 드려서 저 창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찍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심플핏을 운영하면서 2018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의 전 이름인데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는 걸 6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셨던 노진기 대표님을 모시고 또 같이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대표님 소개 한번 간단히. 네, 안녕하세요. 작년 2019년에 이제 일반 2차 예비 창업 패키지에 과제로 선정돼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썸머앱의 대표 노진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사업 계획서는 많은 사업들이 좀 끝났으니까 발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노진기 대표님 발표하셨을 때 뭐 이런 거는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이런 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가지 정도를 제가 추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발표 평가는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보완 혹은 강조에 쓰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사업 계획서를 그날 이제 멘토님들께서 심사위원 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실 때 미리 이제 이 지원자님이 들어가시 전에, 그러니까 발표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이미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다 검토를 하고 계세요. 방금 읽으시면서 이미 그 심사위원 분들은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부분이 좀 약한데? 아, 이거 좀, 그래서 이게 이 수익 구조가 좀 빈약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이게 읽고 계시고, 심지어는 발표 중에도 읽고 계세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심사위원 분들은 또 귀로 듣는 것보다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믿으시는 분들이, 왜냐면 서면이 더 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뭐 카톡 하시는 분도 있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전화 받으시는 분이 네, 계셨다고요? 네. 저는 진짜 자존심 상했는데 끝까지 발표하고 나왔습니다. 네. 이미 사업 계획서는 떠나갔잖아요. 이미 제출이 된 상황이고 이제 남는 건 발표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내에서 아, 내가 생각해서 좀 미흡했어. 하지만 이거를 좀 보완을 해야겠어 하는 부분은 사업 계획서는 안 적혀 있지만 이제 발표로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 플러스 발표 자료가 될 수 있게. 두 번째는 지원자님의 이제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 비즈니스 자체가 항상 완벽할 거라는 어떤 착각에 이제 빠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저도 포함이고. 네, 사실 모든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아이템을 기획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제 아이템을 떠올리면서 와, 이건 진짜 완벽한데? 이거 진짜 대박인데? 와, 이거 대박 터뜨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업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고려해야 될 분들은 정말 많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수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피버팅을 시키느냐가 사실 이런 사업의 이제 승패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공격 아닌 공격을 던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상하게 논리적인 반박을 한단 말이죠.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심사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경청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맞다고 수용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것인가. 그쵸.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연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를 이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되게 몇 분을 추리셔서 미리 이제 사업계획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미리 이제 검토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께 어떤 질문이 혹시 나올 것 같냐, 너 어떤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질문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 거기서 좋은 게 생기면은 그것도 아까 말했던 발표 자료에 녹여보는 그런 훈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습은 정말 꼭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또 너무 그 발표 능력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웅변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습은 하셔야겠지만 뭐 아나운서처럼 내가 발음이 좋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하다못해 좀 못 외우셨으면 차라리 스크립트 들고 가셔도 맞습니다. 되고요. 네. 그런 건 부담 안 가셔도 돼요. 감동적인 스토리보다는 이 사업 아이템이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션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에 되게 많이 공을 들였었어요. 물론 그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아이템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필요성은 다 필요해서 나온 아이템들이니까요, 창업이. 그런 거 조금 이제 줄이시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시장에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내가 이 시장 속에서 경쟁사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안에서 이런 수익 구조로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막 이런 내용을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거기에 일단 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또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인트로 부분을 할 때는 저는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로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는 무조건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마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지금 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시장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짐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시장 규모를 최소 3천억 그리고 한 5천억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또 너무 막 3조를 잡아 그러면 안 되죠. 꼴랑은 아니지만 5천만 원 주는데 뭐 10조에 있는 시장에서 저희가 놀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이 지원금과 또 규모에 맞는 시장 규모를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저는 항상 들어가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을 내가 못 받더라도 그냥 나는 사업할 거다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이 지원 사업을 못 받아서 내가 사업을 못 한다. 그런 분은 그냥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애초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 정부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을 어필하면서 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떨어져도 나는 내 사업 할 거라고 자신감 있게 해야 되고 근데 사실 교만함과 자신감은 종이 한 끗 차이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교만해서 심사위원분들이 질문하는데 막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두 번째는 솔직히 저도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떨려요. 뭐 지금 영상 찍는데도 솔직히 떨리거든요. 근데 갈 때 저는 내가 있는 이 단체복 업계에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저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지식이 더 없기 때문에 질문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근데 사실 실제로 갔을 때 어떤 심사위원분이 저보다 더 많은 거 알고 있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진짜 간단한 우리 업계에서 쓰는 용어들만 말하셔도 심사위원분들은 이해하십니다 다들. 네. 또 어쨌든 전체에게 해당되는 건데 발표 시간이 5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숫자는 저는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5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1, 2, 3, 4, 5로 카테고리를 잘 나누셔서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더 쓰고 싶다 하면은 Q&A 시간이 5분이 주어져요. 근데 그 시간을 진짜 말 그대로 Q&A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에서 약간 조금 더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러 남겨두셔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심사위원분들 물어봅니다. 그때 만약에 그거를 발표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10분 동안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분들은 당일날 와서 이 페이퍼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그 발표 순서와 이 사업 계획서의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인트로를 보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뭐 시장의 갑자기 크기에 대해서 말해.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집중력 잃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네. 그분이 나빠서 친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피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된다. 아마 어떤 질문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저희 김창업 TV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진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셨었는지 기억나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많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발표 시간보다 Q&A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빨리 끝나고 싶습니다. 빨리 막 네.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억나는 질문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이 수익 구조가 뭐 이렇게 또 다른 많은 수익 모델이 없냐.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질문들도 있었고 기억났던 질문이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주어가 없잖아요. 도발인가요? 네, 약간 도발 같은 네. 느낌. 일단 당연히 자신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쵸. 뭐에 자신 있는지를 제가 잘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이 네. 보통 어떤 A를 물어보면은 네. 그대로 그냥 A 프라임을 바로 말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제가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로 두 가지식으로 뭐 네. 합니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빙빙 돌려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빙빙 돌면 짜증나요, 이제 진짜. 막 그분도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에 자신 있냐를 말하기에 앞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제가 말한 마지막 팁 부분이 저거는 그 순간에 되게 약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너무 사회적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이 아이템이 시장 안에서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그때 이제 심사위원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네. 항상 물어보는 질문 또 물어보지 않아요? 네. 그 맞아요. 공격은 아니지만 그쵸.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 그런 게 예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어떤 대기업이 큰 자본을 가지고 이걸 했을 때, 그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좀 뭐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나 알잖아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대기업이 오면 할 거 잘할 거 알아요. 하지만 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날카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지. 네.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대처를 하는지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고 그 순간은 이제 수용을 하는 태도가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또 어떤 기술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기술에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있습니다. 거기서 100% 저희는 기술적 결함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있습니다. 네, 저희의 플랜 B는 이거고 플랜 C는 이겁니다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대들면 안 돼요. 완벽할 거라는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멘토님들에게도 한 번씩 그리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여유를 가지시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가 인정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시정하겠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 모른다 맞습니다. 말하면 돼요. 네. 그게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심사위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심사위원분들도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날 되게 뭐 진짜 노골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다 그냥 처음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좀 뻘쭘한 분위기입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또 내가 질문을 이렇게 딱 했는데 막 그 질문을 비하하거나 뭔가 내 수준을 깎는 이런 답변을 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특히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사업단 소속인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그거 알고 다른 데 앉으실 수도 있지만 가운데 앉으신 분은 무조건 칭찬을 해라. 와, 네. 진짜 네. 저보다 더 많은 꿀팁을 그쵸.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사업이 좋으면 장땡이에요. 네. 어쨌든 이거는 웅변 대회가 아니면 스피치 대회가 아니에요. 네네. 발표는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약간 청년 CEO잖아요 저희는. 네. 그래서 좀 불쌍한 척을 저는 많이 했어요. 처음에 좀 들어갔을 때 일부러 어리버리한 척. 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서 리모컨 괜히 한번 만지작 해서 화면 넘겨보고 그래서 약간 좀 기대감을 좀 낮추고 발표하는 순간 딱 바로 커스텀 디자인을 통한 우리만의 패션 아이템 만들기 신불빛 대표 기분이면 딱 반전을 주는 되게 전략적인데요. 네, 그런 것도 써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부러 말을 막 얼버무리는 사람 봤어요. 진짜 제가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네. 그 사람은 진짜 발표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스마트 벤처 캠퍼스 1등으로 들어가서 오. 사석에서 만났는데 말 너무 잘해. 진짜 좀 좀 신기하더라고. 네. 그런 네. 어떻게 보면 연기의 영역까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와. 정말 내 사업 아이템 외적인 것들을 저희는 일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정부 과제잖아요. 이분들은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거 엄청 큰 맞습니다. 장점이죠. 네. 대신 그냥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성과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사업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얼마나 고용을 했냐, 매출이 얼마나 일었냐, 특허를 어떻게 냈냐라는 것도 성과 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몇 명을 고용할 거다, 어떤 특허를 낼 거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하면은 또 약간 사업 아이템이 좀 비등비등할 때는 차라리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아마. 이런 점이 또 좋았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정부 지원금으로 좀 도움을 받고 해결을 했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이 창업을 하면은 네. 그 무엇보다 초기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초기 자금을 돈 없잖아요. 네, 돈이 없잖아요. 돈 있으면 안 했죠. 맞아요. 네. 돈이 네. 있었으면 그 지원을 네. 안 했겠죠. 네. 이 투자를 받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또 방식이 있겠죠. 뭐 네. VC가 지원해 주신다거나 엑셀레이터가 있다거나 네. 뭐 엔젤레이터가 이제 엔젤 네. 투자사님이 그쵸. 네. 지원해 주신다는 거 다양한 어떤 그런 게 네.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게 적은 지원인 맞아요. 거예요. 네. 서류만 처리를 한다면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솔직히 좀 귀찮긴 해요. 근데 네. 서류가. 네. 네, 조금 뭐 이제 네. 조금의 그 귀찮음을 또 이제 감수를 그쵸. 한다면은 또 네. 정말로 이 진짜 힘이 많이 납니다. 뭐 맞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제 고용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인재들을 이제 고용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외주 영역 같은 것도 좀 네. 맡길 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게 비목도 정말 다양하고 네. 정말 좀 자유롭게 그래도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게 쉽게 말해서 진짜 투자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성장을 할 때 그 투자를 받는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출을 늘리기 전에 그 매출을 늘릴 어떤 플랫폼이 있거나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초기 돈이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4년도부터 4년간 사업을 했어요. 18년도 때 이걸 받기까지 정규직 직원을 못 뽑아봤어요.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그래서 그때 이제 스마트 벤처 캠퍼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지금도 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홈페이지가 제가 이제 막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이 만들어준 홈페이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 벤처 캠퍼스에서 준 돈으로 1,500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그때 대학생이 사실 1,500만 원짜리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홈페이지 또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혜택들을 보셔서 진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제 진행하고 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 기업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양한 심사를 통해서 이 네. 예비 창업 패키지로 선정된 이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지원을 받을 때도 네, 예비 창업 네. 패키지 통과자는 서류 평가를 면제해 준다던가 네. 혹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 경력을 쓸 때 예비 창업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라고 네. 했을 때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한 번 더 검증을 거친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후속 이제 투자를 받을 때도 훌륭한 디딤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약간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근데 물론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VC를 만나고 엔젤을 만나고 엑셀레이터 만나는 일은 없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지. 근데 막막하잖아요. 근데 사업단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이제 나중에 쓸 때 요즘 트렌드는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아 이 기업은 혼자서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이구나라는 인식도 생기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혹은 이제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앞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상에서 J 커브를 만들어내기 네. 위해서 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어떻게 그쵸. 지원이잖아요. 네. 그 3단계 지원이 네. 이 정부 이 지원을 받는 동안에 방금 이제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해요. 맞아요. 그 성과가 없이 지원 사업에만 계속해서 이렇게 있고 매출이 어떤 매출도 고용도 어떤 새로운 어떤 발전이 없는 이상은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그럼 이루어질 수 또 있는 여기 구독자분들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성과로 보느냐, 어느 정도까지 해요? 어디까지라고 생각? 이거는 근데 네. 그냥 저 아무것도 저희도 모르는 맞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예. 어디까지가 성과라고 생각?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네. 사실상 첫 지원이기도 하고 네. 이제 아직 사업자 등록을 마치시지 않은 맞아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분들이에요. 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비 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고 정규 고용을 하고 또 그 고용을 해서 그 인력들과 함께 아이템을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까지가 이제 맞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두고 있고요. 네. 거기 나아가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네. 또 이제 특허를 기술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특허를 꼭 이제 등록을 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정확히는 또 사실 매출을 되게 중요시 보긴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옷을 파는 사업을 하니까 매출이 사실 잘 나오는 편인데 맞습니다. 그냥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최소한 그 자기 서비스는 1년 안에 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되든지 그 오픈을 해가지고 그 이용자 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명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매출을 못 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시면서 그 다음 연도에 넘어가시면서 또 한 번 더 고도화를 시켜서 매출을 내시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때 만약에 이제 네. 그 아이템을 만들었다, 시제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네.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좀 마케팅,
그 시장에 그쵸. 진입을 하는 것과 네. 그 경쟁사들과의 어떤 맞아요. 그 케미를 이용해서 네. 분명히 매출을 내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히 앞으로 향후 수익 방향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는 게 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좀 노파심이지만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마약. 공감하시나요? 마약. 마약까지는 이게 네. 왜 마약이냐면 네네네. 이게 의지하게 돼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내년도에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할까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마약을 해버린 상태라서 그런데 나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나오고 개발비가 나오니까 좀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망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진짜 때로는 안 하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네. 아, 좀 웃긴 말이지만 이거 지금 이거 알아서 뭐 편집해 주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뭐 끝으로 뭐 한마디. 저는 제가 네. 되게 그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자체를 지원을 받을 때는 저는 간신히 턱걸이에서 지원을 받았다 생각을 해요. 어떤 금액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나눠 봤는데 저는 그 사실 이 창업을 하는 게 모든 이 문제 해결에 좀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이 모든 분들의 그 마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제 어떤 인재들과 함께 또 경제적 또 사회적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너무나 그걸 응원을 하고요. 제가 아무쪼록 제가 많이 도움이 됐기를 이제 바라면서 정말 예비 창업 패키지 꼭 이제 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부족한 저희지만 유튜브 저희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